자, 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률 문제는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컨닝도 범죄다입니다. 학창 시절 뭐 시험은 뭐 언제나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뭐 컨닝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뭐 컨닝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그 정성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친구들도 있었죠. 두 분은 뭐 공부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한 번 안 해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권 변호사님? 아, 네. 저는 사실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아니었고요. 네. 이제 대학교 때는 저도 좀 시도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방대한 양의 그 전공 과목 교재를 요약해서 예. 페이퍼로 만드는 과정이 공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예, 뭐 제가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제 친구들 좀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아, 시험지 이렇게 딱 예. 몰래 보여준. 예. 그리고 대학 때 그 제가 공부한 게 안 나와가지고 예. 백지를 낸 적이 한 번 있는데 와. 예. 교수님이 불러다가 예. 교수를 무시하냐 컨닝이라도 하지. 그래서 아. 엄청 혼났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예. 뭐 어찌됐든 컨닝과 관련된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역시 두 분은 모범생이셨군요. 저도 뭐 비슷하게 정리하다가 그냥 다 외워지는 뭐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렵네요. 컨닝 범죄가 될지 안 될지 많이들 하는데 처벌을 받진 않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수능 같은 데서 컨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세모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컨닝도 범죄다. OX판 들어주십시오. 권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오 들어주셨고요. 네. 이 변호사님도 오 들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럼 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컨닝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남의 시험지를 보는 행위, 예. 아니면 자기가 준비한 어떤 잘못된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 보면서 예. 이거에 대해서 남이 이제 시험 문제 못 풀게 내가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성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쵸. 그것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 이 변호사님 얘기도 그럼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예.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출제자의 업무의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공정하지 못하게 부정행위를 한다면 그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겠죠. 예. 물론 이 컨닝을 하다가 이제 발각되면 그 학교 내에서 뭐 성적관리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내부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진행이 되고 네. 시험 점수가 0점이 되거나 뭐 재시험 등 뭐 일정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뭐 시험 자격이 박탈된다든가 뭐 이런 조치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형법적으로 보더라도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학교에서 치러지는 시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시험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국가고시, 뭐 두 분이 치르신 시험에서는 절대로 뭐 누가 컨닝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국가고시도 굉장히 많고 자격증 시험도 많잖아요. 이럴 때는 처벌 어떻게 받게 될까요? 네, 국가고시나 자격증처럼 국가가 주최하는 이런 시험에서 허위에 컨닝을 하게 되면은 예.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일반 시험이다라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이것이 이제 업무 방해죄의 요건인데요. 네.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 응시하거나 입학 시험 문제를 사전에 입수해서 이제 미리 그걸 답을 알고 응시한 경우 네. 또 학교 입학 원서 추천란에다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예. 허위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한 경우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수료 증명서 같은 것들이 자격을 허위로 한 것은 다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살펴봤는데 컨닝이란 거는 뭐 해외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우리나라하고는 스케일이 다르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부정들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오. SNS에 올라오는 걸 가끔 보기도 하고요. 네네. 예, 뭐 시험 부정행위가 만연한 인도에서는 네. 그 대학 입시 문제가 유출돼서 재시험을 치르게 된 적도 있고요. 그래요? 예, 지난 2015년에는 수험생 학부모 수십 명이 예. 고사장 건물 창문으로
컨닝 페이퍼를 던져주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아이고 예, 전 세계 지금 사람들이 사진이 나오네요.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던 적이 있고요. 저기 창문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다 부모님이란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네요. 예. 아.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예. 우리나라의 수능과 비슷한 가오카오에서 네. 컨닝을 하면 최대 7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네. 있다고 합니다. 아유, 절대 무서워서 컨닝 네. 못하겠네요. 해외 사례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랑 정말 스케일이 좀 다른 네. 것 같네요. 자, 우리나라 이제 몇 달 뒤면 수능입니다. 매해 컨닝을 막기 위해서 이 수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들을 딱 정해놓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이 반입할 수 없는 물품들 여전히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능 시험장에 반입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은 성적이 무효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신분증, 그다음에 자기의 그 수험표 이거를 챙기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그거 말고 휴대폰이나 MP3, 전자사전, 네. 또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은 부정행위로 의심받기가 쉽기 때문에 네. 미리 그것을 제출해 놓고 시험이 다 끝나면 반환해 가셔야 되지 그것이 네. 만약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 잠깐 시도를 했다가 뭐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6년인데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분들 절대로 컨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물품들도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